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좀 점퍼가 두꺼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산책하기가 너무 좋았고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집을 막 뛰쳐나가서 덕성천편을 걷다가 갑자기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배고기 동기님들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또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고 또 같이 나와서 커피 한 잔 하고 저녁도 먹는 행제를 했네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몇몇 부동산 소장님들께서는 이제 조금 전화 문의가 제법 온다고 조금 침묵이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개공들이 모여서 언제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어느 타이밍에 개업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공약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공약이 한마디로 이번에 표현을 하자면 부동산 시장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공급과 또 재건축 재개발과 또 과세 정책에 대한 그런 핵심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정상화 첫 번째 정책은 공급.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수없이 바꾸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주택 공급은 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세금과 대출 규제로만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확실한 주택을 공급해서 불안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를 단계적으로 추가 개발하는 것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이 중에는 30만 호 정도는 청년 원가주택을 짓겠다.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으로 보이고요. 또 그리고 20만 호는 역세권에 생애 첫 집을 주택을 지어주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거든요. 역세권 생애 첫 집 20만 원은 사실 너무 작은 숫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지만 그래도 그 첫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약인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이미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녹물이 나오고 너무 낡아서 불편하지만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또 정밀 안전진단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번 공약에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고 또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걸로 공약을 했으니까 재건축 시장에 굉장히 훈풍이 불 것 같아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시키고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게 되면 그동안은 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원주민들이 자기 집을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부담이 조금 적어질 것 같아서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또 리모델링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요. 주택법하고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서 리모델링 수지, 수평, 증축 그런 기준을 정비하고 또 안전진단 및 안전평가 절차 개선을 위해서 안전성 검토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을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과세 정책인데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과세 정책으로 이미 다주택자들의 그 세부담이 굉장히 증가가 된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높아진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부담이 조금 낮춰주고 양도세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1주택자의 취득세도 단일화하는 방안이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또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세 부담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밖에도 종부세나 양도세, 취득세를 완화시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번 공약의 핵심인 것 같아요. 또 그동안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번 공약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의 그 LTV 비율을 80%나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불합리한 청약제도도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행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 공급의 가점제 비율을 100%에서 7, 80%로 개선하고, 또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 적합한 주택 규모에는 추첨제를 또 부과를 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이 가능해지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것도 공약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임대차 3법도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임대차 3법도 조금 손을 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는 이 2+2 이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그렇게 2+2 4년이 지금 적용이 되는데, 기존과 같이 기본 계약을 2년으로 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계약갱신 시에 임대인에게 세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또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감면,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또 하나의 공약이에요. 이제 인수위가 꾸려졌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우리 모두가 조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죠? 투기가 만연한 세상은 정말 안 되겠지만, 또 저희와 같은 서민들이 내 집 하나 장만하려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2022년 또 한 번의 부동산의 역사가 새롭게 바뀌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부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